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 사람이 왔네. 반갑습니다. 그 사람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먼저 후부터 해주시면은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굽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굽니다. 여러분 지루하실지도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준입니다.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네, 설명을 뭐, 조금 뭐 사회자가 초대하기도 전에 막 훅 들어오네요. 빨리 대단하다. 저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쿠 퍼실리테이션 그룹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예전에 조직개발 세미나 때 들으셨던 분들은 또 익숙했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논문은 센스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목은 Organizational Sense Making, a Systemic Review and Co-Evolutionary Model이라고 되어 하는 있네요. 논문입니다. 네. 유러피언 저널에 실려 있습니다. 모처럼 미국 저널이 아니라 유럽 네. 저널, 유러피언 매니지먼트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실은 실릴 논문인데 지금쯤은 출간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DF는 인 프린트, 지금 인쇄 중 이렇게 써 있는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따끈따끈한 2023년 논문이고요. 오거나이제이션 센스 메이킹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센스 메이킹에 관한 논문을 우리 직지신공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개념이에요. 센스 메이킹이 디시전 메이킹과 대비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을 보면 오거나이제이셔널 센스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센스 메이킹이 아닌 조직의 센스 메이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하여 그동안 쭉 그 센스 메이킹이 어떻게 연구가 진전되어 왔는가 그걸 다 통합해서 리뷰를 한 재검토한 그런 페이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직개발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다시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년에 2번씩 조직개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예요. 작년에 이제 처음 시도를 했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마쳤고 그 중에서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거는 조금 더 널리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네, 다시 이제 제가 직지신공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조직개발 세미나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게 있었어? 아직 모르셨던 분은 그때 등록하셔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최동석 박사님이라고 그 역량 모델에 대하여 유러피언 모델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성과 예측 모형 이런 책을 내셨고요. 그 성과 예측 모형은 리더의 성과를 미리 예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리더를 선발할 때라거나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라거나 또는 그 승진을 시킬 때 그럴 때에 뭘 보고 승진을 시키지? 근데 과거의 실적 가지고 승진시키면 그가 과연 훌륭한 리더가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아주 의미 있게 연구해서 책을 내신 분이신데 독일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한국은행 출신이고 그분을 이번에 이제 저희 글로벌 쿠퍼 글로벌 로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7월 25일 날 25일이요? 7월 25일 날 5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쿠퍼숲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 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요즘은 일반적으로 뭐 꼭 듣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요청들이 있고 네. 또 오프에서 수강하신 분도 또 나중에 한번 복습하도록 녹화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같이 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마 완전히 방송용 스튜디오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 질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세한 안내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아마 곧 올라올 홈페이지에 것 같아요. 랜딩 네.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아, 참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올라 있겠네. 혹시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논문 어쨌든 센스 메이킹에 대한 건데 센스 메이킹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센스 메이킹이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센스 메이킹은 우선 우리말로 그 번역이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의미 부여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센스 메이킹 이렇게 음역해서 발음 좋았어요? 정직했어요. 네, 음역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잡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잡기란 말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냥 쉽게 와닿잖아요. 감 잡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선 용어로부터 느껴지는 생경함 이런 것들은 금방 줄일 수 있어서 저는 감잡기라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언제 감을 잡냐 이거잖아요.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거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이미 감을 잡고 있는 상황은 감 잡을 필요가 없죠. 이미 감이 잡혔으니까. 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가 있다거나 갑자기 코로나가 막 이상한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뭐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감을 잡아서 풀어가지? 라고 하는 게 센스 메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어가 되게 사실 의미부여 이게 저한테 어려웠고 센스 메이킹이라는 용어 자체도 센스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시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쵸. 안개를 잡는 듯한 느낌이라서 센스 메이킹이 뭐지? 했는데 감잡게 하니까 저는 좀 진짜로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CEO 대우 해주시네. 이제 오늘 한 건 했고요. 이제 오늘치 할당량은 끝났습니다. 그거 하려고 저기 출연하셨구나. 네, 이제 야, 9분 만에 해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어필을 하시네요. 네. 그 조엘이 본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네. 조엘 좀 분발하세요 이제. 저는 하반기 때 좀 몰아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연초는 사실 연말 갔을 때 좀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은 이제 의미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네. 박오수 교수님이신데 의미 형성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적응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적응력.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력이라고 하면 약간 뭐 근육,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머리의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봐서 좀 그런 면이 있고 적응인 점은 맞아요. 적응인 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안에 두뇌의 파워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맞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논문이 어디 갔지? 내가 여기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센스라고 하는 게 센스 메이킹과 이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대비돼서 등장하는 개념이 센스 기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스 메이킹이 뭐 저절로 생기는 거냐 조직의 컨텍스트에서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 외계 환경 자연과 상대하면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밤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뭐가 쓱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센스 메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뭐 나한테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센스가 이머징한다. 이 두뇌의 복잡계적 상황이 작동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뭐가 생겨나겠죠. 센스가 이렇게 생겨나겠죠. 등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머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고 누군가는 센스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더가 센스 기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반대로 물론 구성원이 리더에게 센스 기빙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여기서는 좀 주고받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와이크는 그냥 개인에게서 생겨나는 그런 물론 일터에서의 센스 메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을 이야기했다면 점점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조직이 주체로서의 센스 메이킹은 뭘까? 이런 이제 발전들을 시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은 나중 계속 뭐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사회자가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시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리뷰를 이제 해보니까 이게 결국 좀 다윈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더라. 그래서 아까 적응력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네. 조엘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그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게 자윈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생명체들은 다 환경에 적응해 간 거고 그 적응의 결과를 진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변이가 생겨나고 그 변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요게 이제 계속 유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이렇게 바탕에 이 센스 메이킹의 그동안 연구를 보면 맨 밑바닥에는 결국 그게 깔려 있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쭉 논문들을 살펴봤더니 이게 굉장히 약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상호적이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조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이론적 발전을 시켜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와이크 모델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 논문에 이제 와이크 모델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4단계가 그려져 있어요. 4단계. 맨 첫 번째가 이컬로지컬 체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넥트먼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셀렉션. 그다음에 네 번째가 리텐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가 이제 맨 먼저가 이제 이컬로지컬 체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넥트먼트, 셀렉션, 리텐션. 네.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모델인데 전부 다 피드백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만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되먹임이 계속 있다. 되먹임이 계속 있다는 걸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 우리말은 이제 이컬로지컬 체인지는 생태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넥트먼트는 이제 머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감지를 했어요.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인간은? 당연히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뇌 작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활동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작동이 시작된다. 또는 어떤 실행 모드가 시작된다.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셀렉션을 하게 돼요. 셀렉션. 그러니까 가능성이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겠죠. 스스슥 소리가 네. 났어요. 밤에 밤길을 가는데 스스슥 소리가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머리가 이제 확 깨져. 그죠? 그렇죠. 긴장하게 이게 되죠. 긴장하면서 뭔가가 막 작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냐면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지. 그렇죠. 네. 무엇인지 또는 이제 무엇을 할지 전에 무엇인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맞아 이거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리텐션에 해당하는 거죠. 유지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내가 붙잡고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든 안 맞든 어쨌든 그죠. 네.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밤길에 가는데 스스스 소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육중한 탱크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창도 다 이렇게 잘 잠겨져 있어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별로 겁이 안 날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맨몸이야. 아니 심지어는 옷을 다 벗고 있어. 그러면 정말 작은 소리만 나도 이건 막 소스라치게 놀랄 일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두뇌 작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내가 리더냐, 내가 쫄짜냐, 내가 뭐 세일즈 담당자냐, 내가 마케팅 담당자냐, 내가 생산 감독이냐 이런 역할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은 이 모델의 배경에 은은하게 깔려 있는 깔려 느낌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배경색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탱크 안에 있을 때는 그까지 귀신쯤이야. 밀고 가버려. 아니 그까지 뭐 뱀쯤이야. 귀신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귀신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귀신은 이 탱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해칠 수도 있어라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또 두뇌 작동이 달라지게 작동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탱크라면 모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어. 안전하다. 라고 한다면 별로 놀라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상황을 해석하는 첫 번째 단추로서 매우 중요하더라.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주변 생각만 한다거나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이제 조직 개발에서도 그래서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를 잘 정립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모델만 봤을 때 아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진화론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점에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런 자극들이 나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그치. 미칠 것이냐 이거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이런 게스트를 모셨어? 데뷔전을 화려하게. 데뷔전을 화려하게 한 건 이렇게 하고 두 건. 두 건. 사회생활 한 건. 에이, 20분에 두 건이니까. 끝날 때 몇 건 할지 이제 한번 카운팅해 봐야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과정은 그걸 근거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인식, 아이덴티티가 있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그 셀렉션에는 이제 뭐가 또 등장하냐면 과거가 등장한다. 리트로스펙션. 그래서 옛날 사정을 이제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 진짜 귀신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뭐 스스스 소리가 나면 완전히 기절초풍을 하겠죠. 과거의 경험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대비시킬 수 있겠는데 내가 미래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와 대비시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경험 스스슥은 뱀이었어라거나 지금도 제가 스스슥이라고 얘기했을 때 연상되는 몇 개는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은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다 과거라는 거죠. 과거의 것을 회상을 해서 이건 뭐일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건 바이러스일 거야. 뭐 이건 뭐 박테리아일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이게 뭔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센스를 감을 잡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지의 상태인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 중에 무언가를 이렇게 가로를 쳐야 묶어내야 그게 비로소 있는 거가 되는 거니까 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작동하는 게 리트로스펙션이다. 그래서 근데 과거의 경험이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뭘 가지고 오느냐면 거기서 extraction of cues 몇 개의 실마리를 끌어낸다예요. 그냥 거기에 소리의 뭐 크기, 소리의 뭐 맵시, 그다음에 소리의 뭐 패턴 이런 걸 가지고 이건 공이야, 뱀이야, 이건 뭐 사람 발자국 소리야, 뭐 이런 것들을 이거 호랑이 발자국 소리야, 뭐 여러 가지 그 실마리들을 끄집어 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하여튼 사람이 생각하는 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분석해 놓은 느낌. 그건 한 가지 궁금해져요. 이게 결국에 지금 이렇게 스스스 소리가 났을 때 예전에 내가 들었던 여러 가지 스스스 소리 중에 뭐가 가장 맞는지 이렇게 네. 1번, 2번, 3번 하는데 그러면은 개인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기억이 작동될 먼저 수도 나올 있지 수도 않을까 있죠. 하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그게 그 바이어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뭐 강한 게 먼저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게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오만 편견들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 있죠. 그런 이제 편견 중에 하나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근데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자라 엇비슷하게 생긴 것만으로 과거에 자라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그냥 자라 조금 닮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로도 이제 설명이 된다. 볼 수 있죠. 처음 이걸 들었을 때는 과거의 기억만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학습되거나 교육된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스슥은 뱀이다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으면 그렇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나올 수 그럴 수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럴 네.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자신의 상황과 지식과 뭐 견해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맞아 이거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플로저빌리티라고 나와 있죠.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내가 실험 분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 확인 조회하고 레퍼런싱하고 다 해서 판단 내릴 수 있지 않잖아요. 네. 고독하게 지금 혼자 서 있는 상황일 때 결국은 내가 내리는 그때 판단은 그럴듯한 거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감인 거죠.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마치 그 감이 진짜 옳은 것인 양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플로저빌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됩니다. 이건 오늘날 북카월드의 리더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말이고 조직도 더 이상 액큐리탄, 정확한 걸로만 결정해야 된다. 근데 정확한 걸로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조직 내에서 그 정확성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다. 수많은 보고서들이 다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굳이 그래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할 때와 그럴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까지 막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봐라고 하면 굉장한 낭비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럴 수 없을 때가 언제냐. 저희 회사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띄워요. 근데 어떻게 만들면 가장 히트가 될까? 떡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그 떡상 콘텐츠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면 무조건 100만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 모든 분석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로 전업을 해야 그 정도로 전업해도 하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하려면 뭐 그거 한 편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느라 조직은 굉장히 많이 막 보고서 만드느라 정신없이 조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 일일까? 그럼 가장 쉬운 방법 일단 만들어서 올려놔보자. 그리고 꾸준히 올려놓자.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플로저블 우리는 그럴듯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와이크의 센스 메이킹 모델이 이제 주는 시사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고 사실 논문 자체가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되게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뭐가 튀어나오면 생각하는 저게 뭘까라고 하고 반응하는 건 당연한 그게 0. 몇 초 만에 지나가는 건데 네네. 그걸 좀 나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조금 약간 그 이과의 좀 변태적인 면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문과인데 문과 매니지먼트. 문과에도 변태일 수 있다. 그러네요. 제가 편견에 또 네. 저만의 아이덴티티에 판단을 했는데 아무튼 네. 아이덴티티의 판단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뭐 쓸데없는 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쓰임으로 쓰여질 수 있다. 맞아요. 그 과학적 전자 전기 처음 발견했을 때요. 그게 알겠는데 그런 전기 현상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거 어디다 쓰게?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전기를 발견함으로써 전기의 원리를 알아냄으로써 그래 뭐 이렇게 코일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뭐가 뭐 나침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침반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럼 어쩌라고. 어디다 쓰게?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발전되고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 뭐 무슨 지금 뭐죠? 자동차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면밀하게 무언가를 분석해서 알아내는 것은 당장은 이게 응용 포인트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축적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게 된다. 당장 지금 딱 써졌잖아요. 내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였군요. 네. 괜찮았어. 이거 각본 짠 거였나? 후 빼고 둘이서 한번 해봤어요. 야, 제가 이제 말할 것까지 다 예측하고 사시는군요. 와, 훌륭하다. 네,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그 센스 메이킹의 기본 모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경의 변화, 이콜로지컬 생태의 변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고, 근데 그 변화 중에 예기치 못한 unexpected situ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이제 두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뭔지를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고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중에서 그럴 듯한 걸 유지한다. 이거네라고 하는 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이크의 센스 메이킹 모델이었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1979년에 와이크가 논문을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2005년에 다시 한번 정리한. 그래서 와이크가 아주 센스 메이킹의 이제 아버지죠. 세상의 센스 메이킹의 개념을 던져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와이크의 센스 메이킹 모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의 센스 메이킹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녹음 같이 하셨는데 혹시 뭐 논문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소감이나 좀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쿠가 세미나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네. 쿠가 그날 오전에 세미나를 하시고 제가 오후 세미나 맞아요. 발제자였는데 이게 이제 와서 밝히지만 쿠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약간 걸쳐가지고 뭔 소리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뭔가 돌아올 때마다 뭔가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네.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 하고 못 들은 게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사회생활 두 번째. 이제 일부 끝내면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좀 편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의 센스 메이킹으로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